우선 지금 절대분홍식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만큼이다.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양수라는 변수들이 두 양수라는 전제 하에서 이 분홍식에 대한 이 공식이 언제나 성립하더래. 이것이 언제나 성립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양변을 얘를 보시게 되면 얘는 제곱을 안 하고 그냥 루트 a 제곱을 했구나. 이거 분모 통분했어. 분모로 통분해주면 루트 a의 제곱에 마이너스 어떻게 되지 이게? 2의 루트에 대한 ab가 나오겠지. 그리고 루트 b에 대한 제곱. 이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때 이 제곱수들은 절대로 음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등호는 언제나 성립합니다. 단 등호는 얘랑 얘랑 같을 때니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시면 돼. 자, 우선 이 기초 정리 한번 해봤어. 가에 들어갈 것은 2 루트 ab고요. 나에 들어갈 것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되는 것이고 다에 들어갈 것은 a는 b다 라고 적었던 거지. 그 문제부터 우리 이제 기억하는 거야. 자, 개념으로서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공식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얘는 두 변수가 양수이고 a 더하기 b면 이고 왜 이러냐 그것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적어놓고 이 두 수에 대한 합은 최소값이 이거야. 최소. 두 수에 대한 곱은 여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최대라고 부르는 거야. 부등호가 절대 안 바뀌다 보니 얘 입장 내에선 여기가 최대값, 얘 입장에선 이 계산법이 최소값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냐면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각인시키게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최대 최소는 2차 함수밖에 없었어. 2차 함수 고등학교 1학년 때 최대 최소 배우잖아. 중3 때도 배우잖아. 정역의 범위가 한정점일 때 꼭지점의 제일 아래값 또는 정역의 끝과 끝 중에서 최대 최소값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최대 최소가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무엇이다? 양수라는 베이스가 있을 때는 산술기하도 최대 최소 중에 하나의 계산법이다 알아두셔야 돼요. 문과 수학에 대해서는요 이거 그 다음에 미분법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한 최대 최소 이렇게 세 가지가 묵직하게 공식이야. 수능에서 항상 등장하는 최대 최소 중에 요거 하나가 포함이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공식이야 이거는. 오케이? 어마무시하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만큼이나 많이 등장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고차 방정식이면 고차 함수이면 이제 미분법에 대한 최대 최소 이렇게 가지고 크게가 문과 수학에서 등장하는 거. 뭐 이과 함수에서는 좀 더 있겠지만 아무튼 이래요. 자, 이 정도 산술기하라고 불린다. 그래서 전제 조건 중에서 싹 까는 것이 뭐냐면 어떠한 변수가 양수라고 돼 있을 때 두 수에 대한 합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탁탁 2의 루트 왼쪽 거와 오른쪽 거의 곱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성립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약분돼서 얼마가 되는 거야? 최소값은 2라고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어때? 괜찮죠? 요거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왼쪽 거랑 오른쪽 거의 곱하기가 무조건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요것도 마찬가지요. 얘도 산술기하로 딱 쓰게 되면 2의 루트에 어떻게 돼? 2x와 x분의 18이므로 얘가 얼마? 12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적용할 수 있겠어? 홀? 자, 이제 본편으로 들어가자. 이제 본편으로 들어가서 유형으로 간다. 또 넘어가! 이제 이렇게 예열 좀 했으니까 이제부터 난이도고 이제 현실적인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제부터 산술기하 평균 갑니다.
문제를 적어놓을 쪽에 어떨 때 산술기하를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포인트를 찍어줄 거야. 우선 냄새나는 게 양수라고 무조건 어그로 끌어요. 이게 1번이야 1번. 1번 산술기하를 쓰려면 우선은 구해야 할 변수들이 양수라고 딱 깔아놔야 돼. 또는 제곱수 뭐 이런 식으로 양수라는 비슷한 것들이 깔려야 되고 최대 최소가 언급돼야 돼. 양수 최대 최소 언급되면 90%야. 그리고 100%는 뭐냐면 그 두 개의 변수를 곱했더니 약분되잖아. 100%야. 아까 전에 그 A당의 교과서 문제처럼 x랑 x분의 뭐 4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럼 얘랑 곱하면 4밖에 안 남지. 이건 100%라고. 이건 산술기하 무조건 써야 된다고. 근데 얘는 지금 약분은 되지 않지만 산술기하를 써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거의 10중 8구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지. 자, 갑니다. 그렇다면 솔루션은 2a 더하기 3b는 딱 깔면 2에 대해서의 루트 6ab라는 것을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의 값은 11에 고로 6은 6ab이고 양변 제곱해주면 36은 6ab야. 고로 ab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6이 되는 거야. 이거지. m값은 그러면 6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의 값은 뭐야? 단 등호는 단 등호는 2a가 얼마나 같을 때? 3b랑 같을 때라는 뜻이지. 근데 2a와 3b가 같으면 4a는 12이므로 a가 3이라는 뜻이네. 이게 왜 나왔어? 3b 대신에 2a를 또 넣은 거야. 3b 대신에 2a를 두 번 넣은 거지. 이거 두 번 쓰면 12라고. 등호 성립 조건이니까. 그럼 a가 3이니까 b는 얼마나 되는 거다? 2면 되겠지. 시계 주시오. 왼쪽 거랑 오른쪽 거를 더하기가 나왔을 때는 곱하기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다음 거 720번도 한번 흉내내 볼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아, 저딴 내용이구나, 별거 없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어. 자, 곱하기가 4 나왔을 때 이 친구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에 대한 산술기하는 왜? 양수라고 어그로 끌었으니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2배를 해준 루트 8xy가 된다. 근데 xy는 4라고 돼 있으니까 30이겠지. 그래서 2 곱하기 4루트 2로 끝나겠지. 즉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8루트 2가 최소값이야. 두 번째 거 필기. 어려운 거 있어? 하나 더. (721번도) 도와줄게요. 필기 하셨어? 721번 갑니다. 이번에는 0이 아닌 실수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구해야 될 변수들이 제곱수로 되어 있지. 이거 양수라는 뜻이야. 양수라고 익혀두셔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최대값 어그로 끌고 있으면 산술기하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양수 최대치수 언급 때문에 산술기하야. 양수 최대치수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그래서 얘를 딱 보시게 되면 a에 대한 제곱과 4b에 대한 제곱은 탁탁 둘에 대해서의 4a제곱 b제곱, 요것은 뭐다? 4 절대값의 ab가 나오겠지. 이렇게. 근데 얘는 32라며. 고로 8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라고. 그럼 ab의 최대값은 8이고 최소값은 뭐야? 8 되겠구만. 납득 안 가면은 필기하지 말고 좀 고민하다가 질문해 주세요. 바로바로 순탄하면 이거 바로 적어도 되겠네. 이거 풀시고. 우리 반 친구들 이거 잘 납득했을 거라 생각해. 자, 722번 저기 얘는요. 아니야, 이거 답지풀이 이거 잘못됐어. 자, 722번 별표 쳐봐. 별표 쳐봐.
해설지 풀이 말고 선생님 풀이로 해주세요. 자, 보시면 얘의 값을 K라고 해. 얘의 값을 K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이렇게 접근합니다. 솔루션이야. 얘랑 이 친구에 대해서 곱합니다. 이거는 10K겠죠? 양수 5 더하기 이거는 B분의 25A A분의 B 그리고 5 이렇게 깔아. 전개를 했어. 이거에 대한 산술기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산술기하에서는 변수들만 더하기는 곱하기 되는 것이고 숫자는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그냥 숫자는 숫자일 뿐이야. 그래서 얘는 2에 대해서의 루트를 딱 때려주시게 되면 뭐가 된다? 25만 원고 뒤에다가 10이라고 적는 거야. 요 5 더하기 5는 여기다 적는 거야. 여기다. 루트에 영향이 없다니까. 산술기하는 난 얘만 쓴 거야. 얘만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오케이? 약분된 형태로 잡았다. 그러면 이거의 정답은 얼마야? 20이지 최소가. 5, 2, 10 더하기 12가 20이지. 왼편에 있는 친구 이거 전개했으니까 뭐라고 볼 수 있어? 이거 10K잖아. 따라서 K의 최소값은 얼마다? 2야. 앞으로 1차식과 분수식에 대해서 전개시켰을 때 약분된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곱한 뒤 산술기하를 씁니다. 이 해설지 풀이는 보시게 되면 분모 통분해서 풀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와닿지가 않아요. 제곱한도 과정이 되게 길어집니다. 이거 1차식이랑 저 분수식이랑 전개해서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더. 자, 다음 거 산술기하까지만 오지게 할 거야. 표시는 다음 동일쌤 수업 때 넘길게. 자, 요것도 보자. 723번 보시게 되면 지금 분모 분자가 덕지덕지 곱해져 있어. 전개하고 합시다. 전개를 해주시게 되면 4xy 1 16 xy분의 4라서 실질적인 산술기하는 이 친구만 하는 거야. 숫자는 가만히 두는 거라고. 그래서 산술기하 딱 때려주시면 2에 대해서 루트 16 더하기 17 고로 8 더하기 17 25. 얘들아 등호 성립 조건 한번 볼까? 단 등호는 4xy가 xy분의 4랑 같을 때입니다. 두 개 비교해야 될 비교분이 얘랑 덩어리가 같을 때 산술기하는 등호가 됩니다. 참고로 적어주시고요. 산술기하를 우리가 문제를 풀 적에는 최대값, 최소값 푸시오 하나, 그리고 그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려면 그 변수들이 어찌해야 돼? 같아야 돼. 이렇게까지 두 가지로 적어내는 거야. 여기 나오네. 724번. 지웁니다. 724번. 요거까지는 내가 한 번 더 확인차 보여주고요. 밑에 이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푸는 거 볼게. 자, 전개해주면 3a제곱 1, 요건 9 플러스 a제곱분의 3입니다. 숫자들은 아무 존재감이 없습니다. 산술기하에 대해서는요. 자, 둘에 대해서의 루트 9 빼기 10 이렇게. 그래서 6 빼기 10이 되겠고. 얘가 최소값이에요. 그리고 등호는 3a 제곱과 a 제곱분의 3이 같을 때 약분해주고 a에 대한 값은 1이니까 a는 양수라서 1 이렇게. 그래서 마사 더하기 1 마삼. 답은 마삼이에요. 자, 725번이랑 726번입니다.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은 조금 버거울 수 있는데 한번 건드려 보세요. 725, 726번.
725, 726번 한번 건드려 보세요. 내려줄게요. 조사했어? 잘했어. 개념 설명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개념 설명? 돌았지? 어? 첫 번째가 산술기하는 어떨 때 떠올리게 되느냐? 구해야 할 두 변수가 예를 들자면 A랑 B가 있다 쳐. 얘가 각각들이 양수라고 베이스를 깔았을 때 오케이? 산술기하를 써야 돼. 거기다가 좀 더 확인차를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두 변수들의 합은 언제나 두 변수들에 대한 루트 속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더래. 얘는 절대 부동호가 안 막히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조건일 때 이 친구의 최소값은 얘고요. 오케이? 이 친구의 최대값은 여기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두 가지로 언급을 하죠. A 더하기 B의 최소 또는 A, B에 대한 최대를 구할 적에 여기다가 원하는 위치에다 넣어서 반대쪽으로 구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산술기하는 단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항상 나와.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은 A랑 B랑 같을 때야. 즉 왼쪽에 있는 구해야 될 변수랑 오른쪽에 있는 구해야 될 변수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언제나 이렇게야. 근데 지금 응용을 풀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바로 계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죠. 자, 이 친구를 전개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은 4 나옵니다. 이거 4 나왔어요? 이거 4 나와. 밑에 있는 거 좀 얄딱거리하니까 밑에 있는 거 보여줄게. 양수 셋 다 양수인데 얘를 풀라고 했는데 분모에 요거 냄새 나잖아. 그럼 나는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랑 이렇게로 따로따로 나눠서 전개해야지. 왼쪽과 전개해주는 1이랑 3b 더하기 c분의 4a a분의 3b 더하기 c와 4 이런 식으로 찢었으면 잘 푼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저게 요거만 산술기하가 됐다는 얘기잖아. 탁 해주시면 2의 루트 얼마가 돼? 4 나오고 더하기 5라고 딱 해주시면 제대로 푼 거야. 답은 9. 4 더하기 5니까 9야 9. 알겠지? 마지막 산술기하만 딱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자, 힘내. 오케이? 오케이. 도리쌤 시험 때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10문제까지 테스트를 내가 준비해 놓을게. 그 다음에 과제 안 돼 있는 친구들 오늘 이따가 선생님 밥 먹고 올 거니까 6시 반, 6시 40분서부터 누구 둘 오늘이지? 오늘. 오케이. 원쪽? 너희들은 원? 저는 지금 뭐? 어디 해줘야 돼? 저희 그냥 남은 거 남은 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내일 내일 책이 온거
집에 갔다 올까요? 네 집이 어딘데? 전동동. 전동? 전용동. 전동동? 밥 먹고 7시까지 올 수 있어? 안 되겠지? 네. 그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저는 뭘 해야 돼요? 너? 그럼 뭐 당연하게 친구 만나야지. 인생은 절대로 안 했어요. 자, 갑니다.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산술기하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가 좀 덜 미완성되어 있는 녀석이 있을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에 대한 최소값 업으로 끌었으니까 산술기하 아닐까? 근데 약분이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얘를 억지로 x에 뭘 해준다? 플러스 1을 억지로 해주는 거지. 이렇게. 왜냐면 얘가 양수니까. 얘가 양수거든. 얘가 양수거든.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산수기하를 딱 해주시면 요거까지는 마사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갔어? 얘랑 산수기하를 쓰라는 얘기야. 근데 바로 약분이 안 되니까 억지로 약분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알겠어? 최소값은 얼마예요? 3. 그때 x값은 어때야 돼? 이거랑 이거랑 같을 때겠지? 그래서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 4랑 같을 때인 x 플러스 1이 2. 즉 x가 얼마? 1을 얘기한다. 두 개를 곱하면 3이네요. 필기해 주시오. 나머지 것들 후다닥 내가 다 풀어줄게. 책을 다 마무리 못하는 아이들이 조금 있어서 내가 해주려고. 내가 다 해주려고. 다 해줄 거야. 예. n이요. n은 요것이 a고 요것이 b잖아. 둘이 같을 때. 두 개수 곱해야 될 그 변수들이 같을 때 등호가 됩니다. next. 자, 그 다음 겁니다. 이번에는 a가 1보다 큽니다. a가 1보다 크는데 약분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 근데 보시게 되면 이건 9a라고 돼 있고 얘는 그냥 a-1이라 돼 있단 말이지. 그럼 얘를 약분을 시키려면 9 속에 a-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놔야 분모랑 약분돼 버린 거 아니야. 마구니까 여기다 풀팔해야 되지 않겠어? 이래야지만 위의 식과 밑의 식이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요거끼리에 대한 산술기하는 2의 루트의 얼마? 9. 그리고 기존에 있던 8을 써주시면 돼. 6 더하기 8이니까 얼마? 13. 자, 등호 성립 조건은 이 9를 포함한 a-1과 a-1분의 1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a-1에 대한 제곱이 9분의 1일 때 a-1은 3분의 1. 즉 a가 얼마일 때? 3분의 4일 때. 여기까지 하면 단답형 문제로 많이 나와요. 단답형으로 그때 a 값을 구하시고 이런 식으로까지 풀어야 됩니다. 계속 강조할게. 지금 세 쪽째 하고 있어. 산술기하는 최대 최소 값을 구하시오는 뭐야? 두 개 계산해야 될 변수들을 곱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했을 때 등호 성립 쪽은 뭐다? 왼쪽에 있는 변수, 오른쪽에 있는 변수 같다고 잡으시면 된다. 지금 이거 한 8문제, 9문제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면은 지금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변동하는 게 더 나아. 오케이? 잘 이해하시기 바래. 자, 한다. 이제 2개 남았다. 2개 해봐라. 729번, 730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 구해봐. 이제는 한번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한번 보자. 끼리끼리 약분시킬 수 있도록 산술기가 써야 됩니다. 결합되어 있는 녀석들끼리 곱했을 적에 약분이 돼야 돼. 그게 힌트야, 힌트.
다 했어? 뭐가 안 돼? 9번은 29번이 안 돼? 힌트 줄게. 분수가 통분이 되어 있으면 찢어봐. 통분이 이미 되어 있으면 이걸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서 그래. 여섯 개만. 6개지, 그렇지. 6개들 중에서 약분이 될 수 있는 것끼리 누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망을 해가지고 뭉탱거리를 한꺼번에 산술기화를 쓴다는 생각보다도 되는 것끼리 산술기화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분수는 어떻게 할까? 머리가 무거우면 내려놔라. 분수에서 머리가 무거우면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자, 끝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가 못 기다립니다. 이전에 다 풀었으면 좋았을 뻔. 자, 열심히 기록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첫 번째 풀이 과정은 산술기하에 대한 기본 원칙, 약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어떤 센스는 요거 아니네. 자, 여기서요 이 두 친구의 만남 어때요? 곱하면 약분되는 형태지. 그리고 얘랑 결합되면 어떻게 되겠어? 약분되겠지? 얘랑도 약분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식에 대한 산술기하를 딱 쓰시게 되면 루트에 a분의 b와 b분의 a 이렇게 루트에 요것 또한도 a분의 c와 c분의 a 루트에 요것 또한도 b분의 c와 c분의 b처럼도 정리할 수 있겠다. 최저의 만남이야. 최소 값들의 만남. 이렇게 쓸 수 있고. 단 등호 성립 조건은 어때야 돼요? 등호 성립 조건은 여기서는 b의 제곱이 뭐랑 같을 때? a 제곱. 즉 양수라서 b랑 a랑 같을 때야. 여기서는 c가 a랑 같을 때야. 여기서는 c가 b랑 같을 때야. 따라서 얘도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즉 등호 성립 조건은 a가 b가 c랑 같을 때 성립하고. 산술기하는 최소 값을 구하세요랑 그때 A, B, C 조건은 뭐야?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본단 말이야. 값은 뭐다? 계산식에다 넣어버리면 되겠고 등호 성립 조건은 뭐다? 왼쪽 변수랑 오른쪽 변수가 같을 때입니다. 이렇게 딱 체크하는 거죠. 오케이? 오늘 이거 진짜 중요한 거 계속 강조하고 있어.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고 끝낼게. 자, 마지막 겁니다. 분수꼴입니다. 분모에 비해서 분자의 차수가 더 높으면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죠. 이 분자에 있는 친구를 x-3이라 한다면 요렇게 한번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분수를 대분수로 만들 수 있고요. 이거는 이 유형에서 첫 번째 문제 풀었던 것처럼 분모를 약분시키고 싶어.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마삼을 해주시고 풀삼을 해주시면 되겠지. 근데 x가 3보다 크므로 요 녀석은 플러스, 요 녀석도 플러스 산술기하가 가능하게 된다. 자, 계산해 주시면 2의 루트에 4 나오시고 플러스 3이라서 이거 뭐야? 이거 4 더하기 3 이거 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은 뭐다? x-3이 x-3분의 4랑 같을 때인 거. 등호는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콧이라는 게 하나 남았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부족하긴 한데 찝찝하다만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고 복습을 하면서 마무리 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집합과 달리 명제는 좀 말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따박따박 다 풀어봤었는데 명제에 대해서는 참과 거짓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 명제라 한다. 그리고 변수를 이용해서 식이 나온 것을 조건이라 하는 거야. 조건은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x 값에 따라서 답들이 달라지는 걸 조건이라 하죠. 그 다음에 거짓도 명제라는 거 잊지 말아라. 모든과 어떤을 배웠어. 모든은 하나라도 삑사리 하나면 틀린 거, 어떤이라는 것은 한 개라도 정답이면 정답인 걸로 딱 정리한다는 거지. 지금 나랑 똑같이 개념 쭉 푸는 거다 이게 쭉 보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 있었어. 전제 조건이 딱 깔려. P가 Q한테 먹혔다고 했을 때, 그럼 P가 Q한테 먹혔다고 했을 적에 P는 Q의 충분이고 Q는 P의 필요입니다. 그래서 먼저 언급된 게 등치가 작은 게 나오면 충분, 먼저 언급된 게 등치가 큰 게 나오면 필요라고 본다는 얘기지. P는 Q이다라는 거 했을 적에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참이 되려면 P라는 가정이 Q한테 냠냠냠냠 먹혀 있어야 됩니다. 자, 부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의 반대 내용을 쓰는 것이고, 헷갈리면 안 될 게 크다의 반대는 기억해. 작다 아니라 작거나 같다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대우 배웠어요. 대우. 역과 대우. 앞에 거 뒤에 거 바꿔버리는 거 역. 앞에 거 뒤에 거 바꾼 다음에 부정까지 해버리면 대우가 되는 거다. 그 대우를 배우는 목적은 무엇이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대우를 배운다. 야. 이해했지? 오케이? 대우까지 했고, 또 뭐 나오냐, 이게? 이제 뭐 나오지? 나도 지금 떠들어봤는데. 3단 논법. 오케이. 3단 논법을 나중에 P는 Q이다가 참이 돼. Q는 R이다가 참이다가 깔려있더라도 그 밑에다가 뭘 써줘? 대우 써줘. 그래서 P는 R이다 말고도 나다른 P다라는 것 또한도 다 써줘. 그래서 총 6개의 문장을 써놔야지만 그 보기에다가 맞는 것들을 끼워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뭐 절대부등식 쪽 내용으로 나오지 않나? 절대부등식 쪽? 뭐 거기에 대해서 공식들을 좀 더 많은 유형들을 통해서 보시게 되겠고, 산술기하로 바로 넘어갈게. 산술기하는 최대 최소에서 나올 수 있는 어마무시한 내용이야. 수능에서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항상 언제나 최대 최소 문제들이 뭐 적으면 2개, 많으면 4개까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문제를 담당하는 게 산술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1단계 뭐냐면 구해야 할 변수들이 양수라고 베이스 깔아놔야 돼. 양수이면서 걔네들끼리 합은 걔네들끼리 곱하기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라는 절대분식에 등장하는 내용이지. 그래서 두 가지를 풀어야 됩니다.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푸시오 이렇게 하면 그 값은 그 루트 안에다 넣어서 푸는 것이고, 그리고 얘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은 왼쪽 변수랑 오른쪽 변수랑 같다는 걸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 수학 카톡 늘어서 여기 공통수학 2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1등이 산술기하야.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됐죠?